안녕하세요. 내비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이 방사선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5년간 합격률을 보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40에서 50% 합격률이 지금은 거의 80%에 가까이 합격률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자, 작년만 보더라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벌써 10.6% 정도의 합격률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최근 국가고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원격 그 수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험 난이도는 작년이 예를 들어서 100%의 난이도를 가졌다 하면 올해는 60에서 70%까지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의 90% 이상 합격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한 85%에 멈출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국가고시 준비는 자, 쉽게 공부하자. 예.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공부하자. 이게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자, 방사선사 국가고시의 출제 문제는 그 필기시험에서는 총 200문항. 그래서 120문제를 맞추셔야지만 합격선에 드는 거고요. 자, 매 과목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예. 단독과락은 의료관계 법규 한 과목만 있죠. 예. 그 다음 실기시험에서는 총 50문항인데 전체의 60%의 합격을 하려면 30문제를 맞추셔야지만 합격선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필기시험에서는 120문항 이상, 2차 실기시험에서는 30문항 이상을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방사선사 국가고시의 출제 범위는 그 작년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 이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사선 이 강강학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쪽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이론에서 보시면요, 이제 방사선 물리는 같습니다. 전기공학도 같고요. 자, 강강학에서 이 방사 사진 필름 증감지 부분에서는 이제 삭제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상 처리, 현상 중간 수세, 정착 아니면 현상기 마찬가지겠죠, 빠지겠죠. 예, 삭제됩니다.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 바뀌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아날로그 타입의 필름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재수생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 부분을 학습하셨겠지만 올해는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선 취급 중에서 계측학과 기계학은 그대로입니다. 자, 방사선 생물 쪽에서 이게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 같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인체 해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인체 생리 쪽인데요. 자, 생리학에서 이 그동안 이제 이 방사선학 쪽에서는 그 근육 쪽을 많이 배제시켜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출제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예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방사선학 쪽에서 좀 많이 중요시 다루지 않는 부분, 이 영양과 대사 쪽도 삭제됐습니다. 자, 공중보건에서는 이 보건관리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이 세 파트인데요. 바뀐 거 없습니다. 자,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죠.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수립과 시행과 들어갔고요.
그동안은 이제 보건소 보건 취소했던 것이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설치 운영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이 전문 인력까지 이제 포함됐었죠. 그다음에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실시 이제 시험 출제 범위는 포함됐었는데요. 이 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개정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실시도 이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칙과 벌칙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방사선 응용 부분에서 자, 영상 진단이죠. 자, 방사선 영상은 내용은 같고요. 이것도 이제 명칭만 좀 바뀌었죠, 이렇게. 예, 명칭 바뀌었는데요. 자, 새로 포함된 게 의료윤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고관전압 촬영과 이물질 일치 측정은 시험 범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촬영, 골밀도 검사, 피전리 방사선 검사, 기존에 열 진단법이라 했죠. 체온열 검사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고관전압 촬영과 이물질 일치 측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자, 투시 조형 검사에서도 이 누관, 누낭, 타액선이 삭제됐는데 실제로 누관은 삭제됐는데요. 필기 시험에서 이 누낭과 타액선은 삭제를 시킨다겠는데 실기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 실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기에서도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똑같으니까. 예, 이 누낭과 타액선은 그대로 포함을 시켜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혈관 및 중재술에 대해서도 이제 명칭만 좀 바뀌었지 내용 같습니다. 자,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 내용 같습니다. 예,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자, CT 전산화 단층 검사에서는 내용 같습니다. 보면 내용 같죠?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영상 후 처리 기법이 3차원 영상 기법을 바뀌었을 뿐 내용 같습니다. 영상 관리도 마찬가지 화질 및 선량을 바뀌었지 내용 같기 때문에 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기 공명 영상 검사도 그대로입니다. 자, 해각 검사에서도 내용 같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에서도 이 명칭만 살짝 바뀌었지 내용 같고요. 자, 문제는 원격 치료에서 이 광자선과 전자선과 특수 치료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만 입자선은 이제 배제시켰습니다. 입자선 쪽은 출제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자, 다음은 실기 검사죠. 실기. 실기에서 자, 방사선 영상 검사. 아까 말씀드렸죠. 고관전압 검사와 이물질 일치 측정은 시험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시 조형에서도 내용 같습니다. 보시면 자, 아까 이 타액선과 이 누난과 누관은 삭제됐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빠질지 모르지만 실기에서는 출제되기 때문에 이 타액선과 이 누낭, 누궁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재적 시술이나 혈관 조형 검사도 내용 같고요. 초음파 영상 검사에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복부 쪽에 나오고요. 똑같죠? 산부인과, 상과 쪽 다 나오는데 이 탐촉자의 영상 기본 이해라든지 아니면 허상이라든지 뭐 초음파 유도와 중재 시술이나 초음파에 대해서는 좀 삭제가 되면서 조금 강화된 게 심장 쪽과 혈관 쪽 초음파 검사.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지금 간호사 쪽이나 임상 백리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좀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뭐 초음파, 뭐 진단기, 인공우명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산화 단층 영상 검사에서 이 특수 검사는 좀 빠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공명 영상 검사 같고요. 영상 품질 관리에서는 기존의 영상 품질 관리란 말을 지금 정도 관리라 명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 의료 장비 있죠. 자, CT, MR, 유방 촬영, 만모 이 세 가지는 이제 특수 의료 장비인데 이 분기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그래서 반드시 정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영상 품질 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정도 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진단종 S선 장치라든지 투시 조절 장치 아니면 초음파 진단기, 판독용 모니터 이런 정도 관리, 정도 관리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그대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 검사도 같고요. 자, 방사선 치료에서는 이 특수치료 1, 2가 이게 선형 가속기 또는 기타 장치로 바뀌었고요. 자, 근접 치료도 마찬가지 빠졌고요. 이 QA, QC가 결국은 품질 관리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 빠진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학습하지 않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과거에 한 5년 전쯤에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시는 문제집에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완전 과거 문제죠. 그래서 복장뼈 촬영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자, 측방향 자세는 당연히 원거리 촬영을 해야겠죠. 예. 자, 후측 갈비뼈를 확대시켜서 선현상을 얻어낸다. 이것은 이제 근접 촬영이죠. 근접 촬영. 예. 근접 촬영인데 이 심장 음영 안에 복장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RAO 포지션 C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후측 갈비뼈를 확대시켜서 선현상을 얻어내고 심장 음영 안에 복장뼈를 나타내기 위해서 RAO 포지션으로 근접 촬영을 한다. 예. 이렇게 정답이 유추되죠. 4번에서는 근접 촬영이고요. 자, AC 조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피어스법, 자, 스트레스 뷰를 촬영을 하고요. 자, 홉스 뷰 같은 경우는 SC 조인트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응용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옛날 방식의 출제 경향이 있다면, 예. 자, 최근 그리고 올해는 더 쉽게 나오겠죠. 자, 복장뼈 근접 검사 시 올바른 자세는 자, 복장뼈 근접 촬영은 당연히 오블릭이겠죠. 오블릭이니까 RAO겠죠. 예.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점점점 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하시라는 거죠. 쉽게. 절대 학습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쉽게 하시라는 거죠. 쉽게.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렁설렁. 예.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 쉽게 하시고요. 대신 이제 올해에 반드시 학교를 하셔야겠죠. 내년에 난이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방사선사가 많이 배출되게 되면 결국은 시험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 난이도가 내년에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률에 따라서 내년도의 난이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실기시험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영상 보니까 광대활 자그마틱 아치 촬영이에요. 자, 화농성 질환이다. 아니죠.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광대할에 골절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틀렸죠? 자, 광대할 검사할 때는 이쪽 부분 보기 때문에 이 두 개 제어부를 볼 때보다 한 10kVp 정도 다운시켜야겠어요. 그 먼저 저농도 촬영이죠. 안 되겠죠? 자, 편파만 뺨을 가진 환자의 경우는 SV 또는 VS 촬영한다 했는데 자, 이게 편파하게 되면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부분.
자, 편책 하나씩 오블릭 촬영을 하겠죠. 예. 자, 영상판에 표현되게 하는 기준선은 OML이 아니라 IOML이 되겠죠. 자, 중심에서는 외양각 밑에 쪽으로 2.5cm 쪽에 이 부분에 입사한다는 거죠. 예, 이게 맞겠죠. 되게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영상의 검사 목적 부위로 옳은 것은 자, 딱 보이는 것은 광대할이 보인다는 거죠. 답은 광대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출제 경향이 바뀌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공부를 쉽게 해야 된다. 예, 어렵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관계 법규는 20문항 출제됩니다.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취득하셔야겠죠. 자, 과목별로 학습할 때는 한 과목에서 앞에 중간 뒤에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을 볼 수 있도록 한 과목에 전체를 학습하시라는 거죠.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과목에서 듬성듬성 보시면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쉽게 공부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을 충실하자. 그래서 문제집이 지금 최근 출제 경향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재가 가장 학습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을 충실하는 거, 교재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자, 문제 풀 때는 그냥 주는 문제 있어요. 적어도 50에서 60%는 그냥 줍니다. 문제를. 전에는 한 3, 40%만 줬었는데요. 지금은 50에서 60%는 그냥 주기 때문에 실제 그냥 주는 문제만 맞추셔도 합격선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문제는 그냥 맞추자. 그러면 합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시에서도 10문제는 2번, 3번 확인해서 틀리지 않게끔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일수록 사람 너무 쉽게 지나치거든요. 근데 이 80%에 입각하더라도요. 실제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필기시험에서 뭐 119개 아니면 3교시 실기 문제에서 29개 되게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자신 있는 문제는 풀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만 틀리지 않아도 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 예, 실제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습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그냥 찍으세요. 아무 생각해도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찍더라도 패스하시고요. 다시 그 시간 동안 내가 이미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결국 한두 문제 차이는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3번과 4번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 그 3교시 실기에 나오는 문제가 있죠. 예, 결국은 이제 필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이 필기와 실기를 함께 학습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어떤 분들은 필기만 계속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또 실기도 따로 공부하세요. 결국 같은 과목인데 결국 영상으로 대체할 뿐이지 같은 내용인데 굳이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하시고 그리고 또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필기와 실기가 중복되는 과목들은 항상 같이 함께 학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뭐 응용되거나 어려운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공부하 쉽게. 예. 실제로
그 한 과목에 1장, 2장 타이틀 있잖아요. 그 타이틀 중심을 하셔도 합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 시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특히 재수생, 삼수생 우리 구독자분들 올해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 이제 시험은 12월 초쯤에 보기 때문에 실제로 7, 8, 9, 10, 7, 8, 9, 10, 11,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또 올해 이제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 10월 달이나 11월 달은 또 특강 위주로 많이 가겠죠. 모의고사 보고요. 그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7, 8, 9. 항상 더울 시기에 공부하는 게 힘이 들겠지만, 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쉽게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다시 국가고시 보려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올해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선사 국가고시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저와 한 의료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저도 최대한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